정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은 국조전 최혁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홍익인간 이념은 모호하고 권위적인 용어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대표님께서는 홍익인간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홍익인간의 현대적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자존심이고요. 둘째는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존엄성입니다. 이 내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을, 품위를 높게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세상을 존중할 줄 압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자존심을 자존중감 또는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self-respect라고 부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이 건강한 사람들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남의 눈치를 안 봅니다. 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홍익인간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민족적 자존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그 긍정적인 이 민족에 대한 이 긍정심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래로부터 대단히 역사가 깊고 또 원형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로부터 피를 받은 천손 민족이라는 이런 강한 긍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민족적 자존심이 높은 민족이었죠. 다른 민족으로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을 많이 들죠.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했죠.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불과 2.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1%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까 대략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풀이가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죠. 선민의식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역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고 또 자신들의 역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족 자존심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민족적 자존심이 낮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민족적 자존심이 낮은 나라는 남의 눈치를 보게 되죠. 큰 나라면 거기에 기대는 소위 말하면 그 민족이나 그 나라가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역사 변방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에 찌들게 된다는 거죠. 자, 홍익인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구한 역사의
그야말로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하지요? 민주 시민이라는 역사가 일천하고 사상이 일천한 민주 시민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 자존심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요, 근세 조선이 탄생이 됐을 때 태조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천자의 나라에서 제후의 나라로 스스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제후로 전락하면서 사대주의의 극치를 보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대국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우리 한국은 낮은 봉우리다 하는 이 봉우리론이 여러분 등장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쉬파리가 되어서 달리는 천리마 궁둥이에 붙어야 한다. 이런 심각한 역사 변방주의 또는 사대주의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네. 우리 민족의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나 자신의 자존감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존감 어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조전 최혁준 대표님께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지키고 민족적 자존심을 보양하려면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올 국조전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홍익인간 문화 콘서트를 이렇게 처음 여는 겁니다. 네, 처음 열었는데 앞으로 요게 이제 1회거든요. 제가 왜 1회라고 붙였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4회도 있고 10회도 있다는 그런 예고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런 홍익인간 문화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제 역사의식을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조전은 이제 4주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힘이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게 자부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이런 만행이죠. 이런 만행에 대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단체, 한두 단체, 한두 사람 가지고 그 힘으로 이걸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범국민적인 홍익 시민단체 연합이 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4월 29일 날 우리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할 때 135개 단체가 우리 성명서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런 성과를 냈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죠.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부 산하에 홍익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학술단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홍익인간 정체성을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교육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제도권 내에서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단기 연호 쓰기 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력기원을 쓰고 있는데 서력기원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죠. 물론 예수님도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미 우리는 위대한 방문이 계셨고, 금년이 여러분 반기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나와 있죠. 대부분 단계연을 잘 몰라요. 4354년입니다. 우리 역사가 단기 영어만 써도 역사가 벌써 4, 5천년 올라갑니다. 왜 우리 이런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까? 이 운동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의 공문서에 단기 연호를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네, 이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조전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조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나라 국자 할아버지 조자. 나라의 어른이고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가문의 시조가 있죠. 그래 나라의 시조가 없습니까? 나라의 시조는 바로 국조고, 그 국조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국조인데 어찌해서 이 나라는 국가 차원의 국조전이 없습니까?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역사가 짧은 저 중공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국조전이 있죠. 중공은 중화 3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분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을 모셔놨어요. 네. 네. 사실은 뭐 거기 치우제, 네. 치우 철학은 우리 동이민족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상이라고 중화 3조당에 모셔놨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오래전서부터 2세 신궁을 지었습니다. 2세 신궁은 내궁과 외궁을 합쳐서 125개 대규모의 궁을 지어놨어요. 10년에 한 번씩 또 그 궁을 헐어요. 네. 조상을 잘 모신다고 궁을 헐어서 새로 또 지구를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국조전을 짓고 거기에 국민들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 차원에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국조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사직단 그거. 네, 국가 차원의 국조전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국조전을 짓고 우리 국민들이 국조전에 참여하고 견학하면 우리 역사의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국조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잠자는 역사의식을 깨워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민족이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제가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상 국조전 창립 제4주년 기념 홍익인간 문화 콘서트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국조전 최학준 대표님, 그리고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의 오정호 편집인, 꿈꾸는 청년들 강준용 대표님, 신충식 대학생님께 감사드립니다.